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또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또 제가 읽는 책에 또 나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요즘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저는 강력하게 이런 거 하실 줄 아는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GMO인지 난 GMO인지 이걸 표시를 하게 해달라, 이걸 국민청원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할 권한은 있어야 되거든요. 선택도 할 수 없게 100% 아예 표시를 안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암 발생률이 너무 빨리, 이 발생률의 빈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암 재발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암이 산업으로 인해서 대형 병원이나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암 환자 많이 생기니까 춤을 출 지경이지만, 이러다가 정말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GMO 그 식품을 생산하는, GMO로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대기업들, 정말 많은 돈을 벌지만 그 서민들, 그런 걸 먹어야 되는 서민들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든 그 가공식품에 GMO 표기를 하게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못하는데,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하실 줄 아는 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막 퍼다 나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전자 변형식품과 인간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위협 물질은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책에 나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 다른 말로 GMO라고 하는데요. GMO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위한 위험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려요.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기들도 항생제 주사 맞췄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항생제 계속 넣다가 결국은 결국 항생제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건지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DNA 메티라를 줄여서 암 유전자 발생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게 GMO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GMO 공급이 됐어요.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30대, 우리 애들이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유방암이 그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최연소 유방암 환자는 15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최연소 육종암 환자는 18세였습니다. 우리가 암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네 뭐네 해도 15세, 18세 그 나이에 뭔 세상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서 암까지 걸리겠어요. 그거는 잘못 먹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100% 이거는 GMO 같은 이런 잘못된 식품으로 암이 온다는 걸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의 그 매개 질환인, 소장 면역 질환인 그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어요. 셀리악병. 이 셀리악병은 지난 50년간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그 주된 그 원인도 GMO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MIT 대학교의 연구진은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의 이름이에요. 제초제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사이트가 셀리악병이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셀리악병이 그 제초제가 원인이다. 그 다음에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는 글리포사이트를 강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리포사이트에 노출되면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2배가 증가한다. 비호지킨 림프종도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또 다발성 백혈병도 엄청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백혈병도 소아암에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60대들도 백혈병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2013년 Public Library of Science가 발행한,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Public Library of Science라는, 거기서 발행한 플러스1이라는데 그 플러스1이라는 책에 실린 논문에는 유전자 조작 DNA가 인간의 순환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GMO 유전자 조작한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유전자를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가 외부에 들어온 그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변이가 되면 암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유전자 변형으로 옥수수, 콩을, 유전자 변형된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이런 거 먹을 때마다 그 유전자가 우리의 게놈이 뭔지 아시죠? 유전자를 다 풀어놓은 게놈, 옛날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왜 유전자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게놈 프로젝트를 다 하면 암을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게놈까지 침투를 해서 변형을 일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에 들어간 보조 성분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방해해서 독성을 나타내더라.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 암을 일으키더라.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책에도 많이 나오고. 콩이나 카놀라유, 감자, 사과, 알팔파, 옥수수 이런 그 작물에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중동, 남아프리카 이런 수많은 나라에서 이 작물들을 사료 작물로 경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조작된 이 작물들을. 그 외에 유기농이 아닌 모든 곡물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유기농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죠. 많은 우리가 제초제 같은 건 예사로 우리 농촌에도 많이 씁니다. 제초제 같은 거. 절대 그거 피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지난 수십 년간 GMO 농산물이 건강과 환경에 끔찍한 영향을 준 탓에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러시아, 스위스를 포함한 26개국에서는 GMO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GMO 최다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참 정말 개탄하고 한심한 노릇이죠. 미국에서는
표시도 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부엌에서 살펴보라고 책에 나옵니다. 우리 부엌에서 살펴봐라. 뭐가 있느냐? 옥수수유, 대두유. 우리 식용유 많이 썼잖아요. 저는 지금은 안 씁니다만 식용유로 부침개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부침개를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만 오면 제가 그냥 부침개를 엄청 식용유 갖고 해주고, 또 뭐 이렇게 겨울에는 굴 나는 시즌에는 굴을 그냥 막 키로로 사갖고 그걸 굴전을 해서 그냥 집집마다 나르고, 아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옥수수유, 대두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GMO 작물이에요. 넌 GMO라고 표시되지 않는 한 GMO이고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됐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GMO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어떤 책은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한국의 이 역사, 지금까지 내려오던 역사는 이 GMO 때문에 아마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거든요. 우리나라 GMO 매우 심각한데 세계에서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가장 많이. 2016년에는 1인당 GMO 소비량이 45kg이었다고 합니다. 45kg이어서 엄청난 양이죠. 1년 1인당. 뭐 저처럼 이제는 GMO를 안 먹는 쪽으로 가는 사람을 뺀다면 어떤 사람은 GMO를 2배는 더 먹겠죠. GMO 유전자 변형 식품 자체도 독입니다. 그 자체도. 그런데 이 농산물의 생산에 쓰이는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이 GMO 표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 현실이. GMO 수입 세계 1위,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이게 진짜 문제가 커요. 2016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CJ 제1제당이 가장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게 대두를 166만 5,807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주로 식용유 만들고 두부 만들고, 두부 뭐 이런 거 CJ 두부 많이 먹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CJ 두부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 시중에 판매되는 거 전부 GMO 두부로, GMO 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그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먹어요. 거기에 GMO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표시라도 해놓으면 선택의 그 권한이라도 있는데 모르고들 먹으니까 문제죠.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수입한 회사가 대두를 두 번째 많이 수입한 회사가 주식회사 사조, 사조라는 회사인데 92만 9,605톤을 수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양제넥스, 여기에서 옥수수를 90만 1,897톤 수입을 했고요. 주식회사 대상에서 옥수수를 136만 476톤을 수입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라면 회사들 수입 밀가루에 GMO 엄청 많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수입을 라면을 터키에 수출했다가 100% 반품 받았어요. 거기는 라면도 다 GMO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돌려보냈어요. 자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정말 저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살이 찌죠. 우리 이제 국가에서는 뭐 대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모토고, 저가의 식품으로 서민들이 배부르게 먹는다. 그것도 크게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꼭 GMO만으로 사나요? GMO가 아닌 정상적인 그 농작물로 조금 더 비싸게 받으면서 A라는 그 상품은 난 GMO, B라는 상품은 GMO로 만들어도 되죠. 정 GMO로 뭐 먹어야 될 사람 먹어야 된다면 최소한 알고는 먹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먹는 게 GMO인지 아닌지 최소한 알 권리는 있다는 거죠. 왜 대기업이 일자리 때문에 GMO를 꼭 생산해야만 되느냐. 그것도 모순이 있는 얘기거든요. 또 그 GMO를 생산해서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넌 GMO 생산 회사가 또 대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보면 망하고 흥하고는 다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그런 논리로 봐야만 되는가. 저는 그게 참 개탄할 노릇이에요. 애들이 너무 어린 애들이 지금 20대 30대들 암 환자들 너무 많아요. 예. 뭐 200년 이래 부모보다 빨리 죽는 세대가 이제 지금 이 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도 얘네들도 암에 걸려서 부모보다 더 빨리 죽겠구나. 그럴 수 있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GMO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어린애들이 암에 걸린다는 건 정말 먹는 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GMO 농산물로는 주로 어떤 식품을 만드는가, 그러면 그 식품을 먹을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GMO 콩으로 주로 만드는 건 식용유, 그 다음에 콩나물, 시중에서 콩나물 그냥 싸구려 콩나물, 수입 콩으로 만든 콩나물 있잖아요. 그거 다 GMO 콩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부류, 또 두유, 두유도 GMO 콩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부, 또 장류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낫또 이런 거 전부 GMO 콩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쌈장 같은 거는 애들이 저기 갈 때 우리 냉장고에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사다 놨어요. 고기 해서 먹는다고. 딱 보니까 쌈장 사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그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올여름에 뭐 야외에 그 캠핑 가고 하면서 이 쌈장 얼마나 많이들 사들고 갔겠냐고요. 다 그 GMO 콩으로 만듭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과자, GMO 콩 들어가고 시리얼, 두유, 커피, 크림, 탈지, 대두 이런 걸로 만듭니다. 커피, 크림, 우리 커피 저기 왜 그 혼합되어 있는 커피 저거 있잖아요. 왜 설탕이랑 뭐 커피랑 크림이랑 다 들어가 있는 이 전부 GMO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크림을. 그 다음에 시리얼 같은 것도 우리 애들한테요. 젊은 엄마들은 학교 아침에 밥하기 싫기도 하고 애들 입맛 맞춰주려고 우유에다가 시리얼 타서 먹여요. 그리고 학교 갑니다. 지금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시리얼도 먹으면 안 된다고. GMO라고. 우유는 항생제, 뭐 각종 호르몬제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서 우유 저도 많이 먹고 더 암이 빨리 자란 것 같거든요. 우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골다공증 예방할 거라고 먹었는데 그것도 미친 짓이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다음에 GMO 옥수수는 뭘 만드냐? 옥수수는 액상과당을 만듭니다. 우리 요리할 때 올리고당, 물엿, 과당, 포도당 다 요리할 때 쓰는 거예요. 엄마들이. 엄청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콘 샐러드, 옥수수 통조림 많죠. 그거 전부 GMO 옥수수라고 해요. 콘 스낵, 콘 스낵 많이 먹어요. 예, 뭐 이렇게 짭짤한 이 스낵 그 과자 이게 옥수수로 튀긴 거 있죠. 팝콘, 옥수수유, 그러니까 기름, 옥수수 기름, 시리얼, 빵, 떡, 음료, 조미식품, 된장, 인스턴트 식품, 아이스크림, 주류까지도 옥수수가, GMO 옥수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입한 옥수수, 수입한 콩은 먹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GMO 유채가 있습니다. 유채꽃 엄청 이쁘잖아요. 그거는요, 카놀라유, GMO로 키워서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만들고 과자류도 만들어요. 마가린도 만듭니다. 땅콩 버터도 이 유채 기름이 들어가나 봐요. 그 다음에 스낵류, 참치 통조림에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린 참치 통조림에 유채 기름이 들어간다는 건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 책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저 처음 봤거든요. 그 다음에 GMO 면화 가공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면실류, 여기도 참치 캔, 마가린, 샐러드 드레싱 이런 게 다 GMO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 GMO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등생들한테도 아무거나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막 과자 이런 걸로 이 간식도 먹이고 그걸 간식이라고 주는데 사실은 간식이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학교 급식 영양사가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암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먹는 게 참 잘못되면 안 된다 이걸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어요. 학교에 복직을 해서 이제 한식을 해주는 날이 있고 애들 입맛을 좀 맞추기 위해서 또 그냥 좀 한식이 아닌 날이 있고 이렇게 해주는데 한식을 해주면 교장 선생님만 좋아한대요. 그런데 한식을 해준 날 그 학부형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뭐 이따구로 밥을 해줘서 우리 애가 오늘 굶었다고 한다. 애들 좋아하는 떡볶이나 튀김이나 이런 거 안 해주고 왜 그딴 걸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마저도 애들한테 뭐가 좋은 음식인지 뭐가 안 좋은 음식인지 개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뭐 저기 하시는 분들 컴퓨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기를 해달라. GMO 표기를 안 하면 난 GMO 표기라도 하게 해달라. 난 GMO가 아니면 전부 GMO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 GMO 표기라도 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저는 그걸 좀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건 퍼다 나를 그 재주는 있어도 거기다 뭐 국민청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암에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시대를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이게 암 환자가 엄청 많은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한 사람이 가장이 죽고 엄마가 죽고 그러면서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사회 밑바탕에서부터 근본적인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 미국 그 GMO 회사인 몬스터가 아니고 그 회사를 갔어요. 그 회사를 갔다가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입을 닫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갔다 와서 갑자기 입을 닫은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많이 의아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GMO 작물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지 않나. 미국 같은 경우도 GMO 표기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조차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초유의 암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젊은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GMO에 노출된 우리 애기들 미래가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권만큼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식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GMO 표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늘 암환우 여러분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